건강과 웰빙, 장수를 위해서는 40대가 넘어서도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40, 50세 이상의 사람들을 위한 4가지 기본 운동을 배워보겠습니다. 근력, 안정성, 이동성, 심혈관 건강에 초점을 맞춥니다. 주목! 작은 실수가 당신의 결과를 망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실수를 피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훈련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팁도 보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여 미래를 위해 건강을 강화하세요. 운동 번호 1. 팔굽혀펴기. 몸을 강화하고 심장을 보호하는 간단한 운동. 간단한 움직임이 당신의 힘을 변화시키고 심장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글쎄요, 그렇습니다. 팔굽혀펴기는 상체 힘을 키우고 심장병 위험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운동을 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당신의 루틴에 올바르게 포함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팔굽혀펴기가 왜 그렇게 강력한가요? 모든 사람이 평생 시도해본 운동이 있다면 그것은 팔굽혀펴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이 동작은 가슴, 어깨, 삼두근, 코어를 동시에 운동시킵니다. 즉, 아무런 장비도 필요 없이 실질적으로 상체 전체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과 바닥뿐이에요. 이제 많은 사람이 모르는 것은 팔굽혀펴기는 근육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심장에도 큰 이점을 준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연속으로 최소 40번의 팔굽혀펴기를 할 수 있는 남성은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훨씬 낮습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강점을 넘어서는 혜택. 하지만 이점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팔굽혀펴기를 규칙적으로 하면 자세가 좋아지고 어깨의 움직임이 좋아지고 심지어 신진대사가 빨라집니다. 게다가 팔굽혀펴기는 기능적 운동으로 매일 웨이트를 들어 올리고 물건을 밀고 신체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근육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점은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헬스장, 침실, 거실, 공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푸시업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은 이제 팔굽혀펴기를 아무렇게나 하는 건 의미가 없지, 그렇지? 잘못하면 어깨에 과부하가 걸리고 심지어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어. 그러니 이 팁을 꼭 숙지하세요. 시작! 자세! 손은 어깨와 일직선이 되고 몸은 똑바로 서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을 이루도록 합니다. 조절된 하강, 팔꿈치를 몸통에 가깝게 유지하면서 몸을 낮추고 엉덩이가 너무 떨어지거나 올라가지 않도록 합니다. 폭발적 푸시업, 바닥에서 밀어내고 시작 위치로 돌아갑니다. 아직 많이 할 수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벽에 기대거나 무릎을 꿇거나 벤치처럼 더 높은 표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전하는 것입니다. 푸시업을 일상에 포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전을 원하세요? 하루에 10개의 팔굽혀펴기 3세트로 시작해서 점점 쉬워지면서 점차 늘려가세요. 그리고 더 강렬한 운동을 원하시면 다이아몬드 팔굽혀펴기, 삼두근, 폭발적인 팔굽혀펴기, 더 큰 힘을 원하시면 또는 한손 팔굽혀펴기 같은 변형을 시도해보세요. 이제 말해보세요. 팔굽혀펴기를 연속으로 몇 번이나 할 수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도전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갑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아실 겁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고 종 모양 버튼을 눌러 이런 팁을 더 이상 놓치지 마세요. 훈련하자. 2번째 운동, 스쿼트. 튼튼한 다리와 균형 감각을 위한 가장 강력한 운동. 더 강한 다리, 더 높은 지구력, 더 균형 잡힌 몸을 원하시나요? 그러면 스쿼트를 완벽하게 해야죠. 이것은 존재하는 가장 완벽한 운동 중 하나이며 아직 실행하지 않으면 건강과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스쿼트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실수를 피하기 위해 스쿼트를 올바르게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쿼트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신체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운동시키는 운동이 있다면 그 운동은 바로 스쿼트입니다. 다리, 엉덩이, 몸통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기능적이란 계단 오르기, 물건 들어 올리기, 심지어 바른 자세 유지하기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스쿼트는 근육 지구력을 향상시키고 걷기, 달리기, 심지어 다른 스포츠를 위한 근력을 증가시킵니다. 허리와 무릎 통증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부위를 지탱하는 근육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강점을 넘어서는 혜택,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갈 때 불균형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는 신체에 더 많은 안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여기서 스쿼트가 등장합니다. 균형과 자세를 담당하는 핵심 근육을 활성화합니다. 또 다른 놀라운 이점은 지구력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스쿼트를 규칙적으로 하면 더 오랜 시간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고 지치지 않고 더 먼 거리를 걸을 수 있으며 심지어 다리가 무겁지 않게 계단을 오를 수도 있습니다. 스쿼트를 올바르게 하는 방법은? 하지만 조심하세요. 스쿼트를 그냥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잘못하면 무릎과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팁을 주의해서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시작. 자세.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척추를 똑바로 세우고 앞을 바라보세요. 조절된 하강. 마치 의자에 앉듯이 엉덩이를 뒤로 밀고 무릎은 일직선으로 유지합니다. 폭발적인 등반. 바닥을 밀어내고 다리와 엉덩이 근육을 활성화하여 시작 위치로 돌아갑니다.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무릎이 발가락을 넘어가지 않게 하고 등을 구부리지 말고 너무 빨리 움직이지 마세요. 핵심은 제어입니다. 루틴의 스쿼트를 포함시키는 방법. 이제 올바르게 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이 운동을 어떻게 일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일주일에 3번, 15회씩 3세트로 시작하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20회 또는 30회까지 반복 횟수를 늘리고 심지어 스모 스쿼트, 내정은 점프 스쿼트, 근육 폭발, 싱글 레그 스쿼트, 균형과 협응력과 같은 변형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리를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개선할 준비가 되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연속으로 스쿼트를 몇 번 할 수 있나요? 모두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아실 겁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고 벨을 활성화해서 더 많은 트레이닝 팁을 받아보세요. 40대가 넘으셨고 허리 통증을 피하고 자세를 교정하고 장비 없이 복근을 강화하고 싶으시다면 그러면 세 번째 운동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운동, 플랭크입니다. 하지만 침착하세요. 바닥에 가만히 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동작을 시도하면서 팔이 떨리거나 등이 아픈 것을 느낀 적이 있다면 아마 실수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플랭크를 올바르게 하는 방법과 플랭크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효과, 그리고 고통 없이 플랭크를 일상생활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결과를 얻는 데 방해가 되는 가장 흔한 실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채널에 좋아요를 눌러 구독해주세요. 이 컨텐츠는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플랭크는 간단해 보이지만 가장 완벽한 운동 중 하나입니다. 단 몇 초 만에 몸통, 팔, 다리, 심지어 마음까지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핵심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핵심 근육은 단지 배에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핵심 근육은 복부, 허리, 엉덩이, 심지어 척추를 안정시키는 깊은 근육까지 포함한 신체 중앙 전체 부위를 포함하는 근육군입니다. 즉,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통증을 피하고 다른 운동의 성과를 향상시키려면 튼튼한 핵심 근육이 필수입니다. 서핑보드의 2점, 허리 통증. 안녕! 하루 종일 앉아있다 보면 허리 아랫부분에 불편한 통증을 느낀다면 플랭크가 최고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해 과부하를 줄이고 부상을 예방합니다. 자세가 좋아졌어요. 튼튼한 핵심근은 척추를 정렬하여 어깨가 구부러지거나 배가 튀어나오는 것을 방지합니다. 더 큰 저항력과 힘을. 플랭크는 신체를 지탱하는 깊은 근육을 강화해 웨이트 리프팅, 걷기, 심지어 계단 오르기와 같은 일상 활동에 필요한 신체 저항력을 향상시킵니다. 배가 더 뚜렷해졌어요. 만약 당신의 목표가 강하고 균형 잡힌 복부라면 플랭크는 최고의 운동 중 하나입니다. 플랭크는 일부 전통적인 복부 운동 유형과 달리 척추에 해를 끼치지 않고 모든 복부 근육을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플랭크를 올바르게 하는 방법. 이제 플랭크가 왜 그렇게 강력한지 알았으니 올바르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팔꿈치를 어깨와 일직선으로 바닥에 대세요. 손은 벌려도 되고 쥐어줘도 되는데 중요한 건 손을 굳게 유지하는 거예요. 다리를 뒤로 뻗고 발가락으로 몸을 지탱하세요. 이것이 너무 어려우면 처음에는 무릎을 바닥에 얹어도 됩니다. 몸을 보드처럼 똑바로 유지하세요. 엉덩이를 너무 높이거나 너무 낮게 두지 마세요. 비결은 머리, 등, 다리를 정렬하는 것입니다. 복근과 엉덩이를 활성화하세요.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이러한 지역을 계약하면 안정성이 보장되고 이익이 극대화됩니다. 천천히 호흡하고 최대한 오랫동안 자세를 유지하세요. 처음 시작한다면 20, 30초부터 시도해보고 시간이 지날수록 늘려보세요. 가장 흔한 오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이러한 실수에 주의하세요. 이는 혜택 대신 고통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엉덩이를 너무 높거나 낮게 두는 경우, 이는 핵심 활성화를 방해하고 허리 아랫부분에 부담을 줍니다. 숨을 참으세요. 이상적으로는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호흡을 조절해야 합니다.
어깨에 너무 많은 무게를 지탱하지 마세요. 팔과 다리의 무게를 균등하게 분산하세요. 복부를 활성화하지 않음, 이러한 수축이 없으면 운동의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루틴에 플랭크를 포함시키는 방법, 이제 플랭크를 올바르게 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운동에 플랭크를 포함시켜 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몇 가지 제안입니다. 초보자의 경우 20, 30초씩 3세트, 중급 45초에서 1분까지 3세트, 고급 1, 2분씩 3세트, 추가 도전, 사이드 플랭크, 레그 레이즈 플랭크, 다이나믹 플랭크 등의 변형 동작을 시도해보세요. 플랭크는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한 운동이다.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하면 몸의 핵심을 강화하고 자세를 교정하고 허리 통증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제 댓글로 알려주세요. 플랭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나요? 누가 도전을 받아들일지 보고 싶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고 종모양 버튼을 활성화해주세요. 앞으로 더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콘텐츠가 많이 나올 테니까요. 네 번째 운동, 버피. 지방을 태우고 호흡을 개선하는 완벽한 운동. 지방을 빠르게 태우고 체력을 향상시키고 온몸을 강화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버피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 강력한 운동은 근육, 심장, 정신에 도전합니다. 버피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버피를 올바르게 하는 방법과 실제 결과를 얻기 위해 루틴에 포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해 봅시다. 버피가 그렇게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전에 버피를 해본 사람이라면 버피가 쉬운 운동이 아니라는 걸 알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버피가 그렇게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단 몇 초 만에 신체의 모든 근육을 활성화하고 심박수를 높이고 지방을 빼낼 수 있습니다. 버피는 근력, 지구력, 폭발력을 결합한 운동입니다. 단 한 번의 동작으로 다리, 팔, 가슴, 복부, 심지어 등까지 운동할 수 있습니다. 즉,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 외에도 힘과 지구력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버피는 운동 후에도 칼로리를 계속 소모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버피가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운동 후 몇 시간 동안 신체가 에너지를 소모하도록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체중 감량과 체력 향상이라면 버피는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 중 하나입니다. 버피 운동을 올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버피를 잘못하면 다치거나 운동의 효과를 최대한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주의를 기울여 동작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실수를 피하세요. 1단계, 시작 자세.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세요. 두 번째 단계, 빠른 스쿼트. 무릎을 굽히고 손을 바닥에 대세요. 세 번째 단계, 플랭크 자세. 발을 뒤로 뻗고 플랭크 자세를 취합니다. 푸시업과 유사. 네 번째 단계, 폭발적인 복귀. 빠르게 시작 위치로 돌아와 점프로 마무리합니다.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실수를 피하세요. 플랭크를 할 때 등을 구부리지 마세요. 스쿼트를 할 때 무릎이 안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효율성을 잃지 않도록 꾸준한 리듬을 유지하세요. 지방 연소 외의 이전 버피는 지방 연소를 촉진하는 것 외에도 심혈관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좋습니다. 빠르고 강렬한 움직임이 포함되기 때문에 심장이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호흡 능력과 하루 종일의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또 다른 이점은 근육 강화입니다. 심장 강화에 더 중점을 두는 달리기나 자전거 타기와 달리 버피는 전신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체중 감량에 더해 근육량도 늘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장비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버피 운동은 집, 헬스장, 공원 등 어디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 훈련하기에 좋은 공간이 됩니다. 버피 운동을 일상에 포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버피의 중요성을 알았으니 이 운동을 어떻게 운동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초보자, 버피를 오후 10회씩 3세트 반복하고 세트 사이에 휴식을 취합니다. 중급, 15-20개의 버피를 3주 4세트 반복합니다. 고급, 버피 10개를 5세트 반복하거나 HIIT 운동에 버피를 포함하세요.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어떤 식으로든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질적이고 일관성 있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속도에 맞춰 시작해서 점차 속도를 높이세요. 이제 알고 싶은 건 연속으로 얼마나 많은 버피를 할 수 있는가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아실 겁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고 훈련과 건강에 대한 더 많은 콘텐츠를 받아보려면 종모양 버튼을 눌러주세요. 함께 훈련하고 발전해보세요. 놓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여 미래를 위해 건강을 강화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